아내가 집을 나간 지 오늘로 6개월째입니다. 47세, 결혼 23년 차.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평범했던 우리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우리는 사랑하며 결혼했습니다. 2001년 아들, 2004년 딸,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새로 사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느 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뒤늦은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김동수, 51세, 중소기업 부장으로 2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 박미수, 47세, 결혼 전 은행원이었지만 큰아들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오직 가정만 지켰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했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특별히 달콤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익숙했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TV 보고, 주말에 마트 가고, 2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쯤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옷을 새로 사고 헬스장 다닐까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좀 꾸미고 다녀.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아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쯤 변화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여보, 괜찮지? 너무 오래 나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22년간 애들이랑 당신만 챙겼잖아. 6월에는 주말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모임, 전시회, 영화 감상회. 아내의 스케줄은 저보다 바빠졌습니다. 아이들도 눈치챘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엄마도 좀 쉬시게 해드려야지. 7월 어느 날 밤, 아내가 웃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는데 그렇게 웃어? 아, 친구가 재밌는 거 보냈어.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8월 15일,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22주년, 저는 꽃다발을 사들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녁 9시에 들어왔습니다. 미안, 친구 생일이었어. 깜빡했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싸웠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이 뭐가 중요해? 22년간 매일매일이 똑같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하루도 내 것이 아니었어. 애 낳고 키우고 당신 밥 차려주고 이제는 내 인생 좀 살고 싶다고.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따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엔 너무 화가 났어. 좀 시간을 줘.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 9월 초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누굴 만나고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사귀는 건 아니야. 그냥 친구.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 선생님. 대화가 잘 통해. 날 이해해줘. 선생님, 남자. 그게 친구야? 그게 외도지. 외도 아니야. 우린 그냥 대화만 해.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당신이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들, 내가 뭘 안 해줬다고 22년간 나한테 관심 있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집 나가. 그 남자한테 가.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어차피 이 집에 내 자리는 없었으니까. 10월 1일,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당신 진심이야? 응.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 인생을 나답게 살고 싶어.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이상해요. 요즘 맨날 밖에 나가고 집안일도 안 하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요.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엄마도 힘드셔서. 아빠는 잘못 없잖아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맨날 회사 다니고 돈 벌어오고 엄마는 집에서 뭐 했어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독서 모임이래 뭐래. 다 핑계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아내를, 엄마를 비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엄마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기적이에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버리고 나가시려는 거죠? 우리도 버리는 거고요.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이혼해요? 왜 집 나가려고 해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내 편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제가 22년간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아빠는 회사에서 고생하신다.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노신다. 무심코 했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22년간 혼자 싸워왔던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로. 미수가 미안해. 애들이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반응이야. 22년간 내가 아이들한테 보여준 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엄마뿐이었으니까. 나도 그게 엄마의 전부라고 가르쳤어. 이제 와서 엄마도 꿈이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거지.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늦었어. 아이들마저 날 이해 못하는데 나는 이제 정말 혼자야. 그래도 나로 살고 싶어. 11월 15일 법원에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은 반반. 양육권은 아이들이 크니 문제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가방 2개만 들고 돌아보지 않고 22년 함께한 집을. 아내가 나간 지 6개월. 저는 이제 혼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다녀왔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은 더 길고 외롭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내년에 대학 가잖아요. 그럼 나도 집 떠나는 건데 그게 엄마랑 뭐가 달라요? 그건 다르지. 넌 공부하러 가는 거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러 간 거잖아요. 나는 되고 엄마는 안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군대 가기 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군대 다녀와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아빠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내는 지금 혼자 원룸에 살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딸이 가끔 엄마를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아빠,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요. 웃는 모습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찾은 거라고.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 독서 모임 선생님은 알고 보니 60대 노년학 교수였습니다. 중년 여성의 정체성 찾기를 주제로 강의하던 분이었죠. 아내는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사랑이 아니라 멘토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서야 압니다. 아내는 22년간 3번 싸워왔던 것입니다. 무관심한 남편과 엄마의 역할만 강요하는 사회와 그리고 엄마를 엄마로만 보는 아이들과 그 싸움에서 아내는 결국 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나갔습니다. 모두에게 욕먹으면서도 아이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나로 살기 위해서 이제서야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이었는지 압니다. 6개월간 저도 변했습니다. 요리를 배웠고 심리 상담을 받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위기, 부부의 소통, 여성의 정체성, 왜 진작 이런 걸 읽지 않았을까요? 어제 아내와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중립적인 카페에서 아내는 달라 보였습니다. 밝고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미안하대. 특히 딸이 요즘 자주 연락하더라. 아들도 군대 가기 전에 꼭 보고 싶대.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조금은 위안이 돼.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진심으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더 잘 말할 수 있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고마워. 6개월 전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럼 친구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겠지. 우리는 악수하며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22년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신으로 살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거라는 거. 47세, 저는 이제 다시 배웁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아이들마저 등을 돌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지를, 그래도 자신을 선택한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엄마, 아빠, 아내, 남편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두에게 욕먹으면서도 자신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고. 아내, 남편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댓글 많이 써주세요.
알림 설정은 저의 즐거움입니다.